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한테 드리는 걸로는 사실은 이제 로잔 언약 같은 것도 아까 평가하신 것처럼 복음주의의 그 연합을 물론 이런 측면이 있지만 또 분화를 가져온 측면도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복음주의가 연합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복음주의가 연합한다는 것이는 이제 뭐 뜻이 맞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복음주의라는 것이 어차피 하나의 교파로서 또는 하나의 이제 신앙 전통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음주의는 연대한다고 했을 때 그 연대는 항상 좀 단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왜냐하면 연대 자체가 워낙에 느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내부적인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복음주의의 사회성을 주제를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데모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좀 지미 월리스 같은 사람들처럼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반전을 외친다거나 이라크의 철수를 외친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연대를 할 수 있는 거지만 한편에 있는 또 다른 복음주의자들은 오히려 이제 그와는 반대 목소리로 이제 주로 동성애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뭉친다거나 아니면 뭐 이민자를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연대로 이런 식으로 뭉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주의자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상황이 또 분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다양한 그 연대가 가능한 그룹과 함께 한편으로 또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하나의 거대한 블락으로서의 연대라기보다는 하나의 복음주의라는 거대한 블락 내에서 여러 종류의 이제 소그룹별 일종의 소속한 소그룹별 같은 이제 관심사별 연대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거의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미권에서 어쨌든 복음주의가 형성되고 또 분열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 가운데 이제 있었던 논쟁들이 한국에도 계속 있겠죠. 앞으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망을 한다면 복음주의는 사실상 앞으로도 연대될 가능성보다는 더 다양하게 분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시대 자체가 우리가 이제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 다원화의 시대가 굉장히 이제 강화되고 강조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사람이 어떤 뭔가 구호를 들었을 때, 예를 들면 깃발을 들었을 때 그 깃발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시대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지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제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선교단체에서 예를 들면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깃발을 들고 어떤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CCC든지 YM이든지 모여가지고 그때 집회를 하면 집회할 때마다 3만 명, 4만 명씩 모이고 심지어는 몽산포 같은 해변에 모여가지고 그 불편한 시설에서 일주일씩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는 사실상 90년대 끝났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든 어떤 선교단체 그런 식으로 모이지 않죠. 우리가 예를 들면 CCC가 그렇게 모였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불편한 상태로 모이는 사람도 이제는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불편하게 텐트 치고 같은 그런 수련회들을 그런 식으로 하는 수련회도 지금 전혀 없단 말이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숫자가 그렇게 모이는 것도 어렵게 됐고 그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뭐 깃발을 흔든다고 해서 그 밑에 모이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좀 이끌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약화됐고 전반적으로 이제는 좀 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분명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복음주의도 하나로 연대하는 형태로 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소수의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자가 중요시하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각자 분화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뭐 사안에 따라서도 이제 연합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히려 좀 더 분화되는 형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그런 경험을 했던 영미권에서 이제 거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오늘날 빌리 그레함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거의 이제 우리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의 이제 마지막 시대인데 빌리 그레함의 사망과 함께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대규모 집회 시대에 복음주의는 미국에서도 이미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종류의 지도자가 없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 우리는 이미 이제 그런 종류의 형태가 이제 거의 와해된 형태로 우리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복음주의가 어떤 형태로 분화될지는 우리가 사실상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장시간의 인터뷰, 예, 좋은 말씀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아, 마지막으로 아니 질문이 안 끝났군요. 예, 요한. 예, 마음의 소리가 본격적으로 네. 시작이야. 마음의 소리가 나온 병풍이 거죠. 하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오늘 저희 정체성은 이제 예, 배경- 병풍. 예. 그럼 사실 이제 출판사에 나오는 책도 그렇고 이 책을 편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네. 이게 이제 영미권 혹은 이제 세계 복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제 편집하면서 한국 복음주의 지형, 네. 저건 이제 한국의 현실에 대해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은 이거는 이제 작년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일단 제가 올해 이제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책을 출간을 하고 나서 잠깐 IVP 복음주의 운동연구소에 예. 이제 가서 이제 이강일 소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강일 소장님께서 이제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는 IVP에서는 그러니까 이강일 소장님 IVP에 오래 계셨으니까는 이 IVF에서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논이고, 최근에 다시 이렇게 일종의 붐이 된 게 뭐지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 아니고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인데, 갑툭튀. 네네. 근데 저도 그렇게 분류해요. 이강일 소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갑툭튀라 그랬어요. 왜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고.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작년에, 그러니까는 저는 선교단 출신이 아니라 이런 논의가 전혀 생소했는데, 이런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는 저는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접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내가 그 동안에 이렇게 해왔던, 이렇게 그러니까는 좀 신앙생활을 비교적 진지하게 한 이후에 생각해왔던 것들을 설명을 해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이제 작년에 강연 했을 때 거의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이유였고, 이제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러면서 이거는 한국 뭐 복음주의 지형도 전체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제 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얘기는 지금도 진행형인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정말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베빙턴의 4가지 정의 있잖아요. 성경, 회심, 십자가, 행동이라는 것도 저도 이제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었던 거였고, 특히 저는 최근 복음주의의 이제 흐름은 사실은 이제 행동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고, 한국에서요. 예.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왜 행동이라고 하냐면은, 사실 이제 이 복음주의란 게 이제 전 세계로 이제 기간의 전도가 이루어진, 사실 이 얘기는 이제 편집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노래 논의를 전제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복음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이제 현지에 맞게 현재에 맞게. 예. 현지에 맞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지역에 맞게끔 굉장히 다변화가 되니까, 저는 우리나라 이제 그 연장선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 이제 행동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네. 근데 한국 교회. 네,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그냥 개인적인 네. 생각만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아까 왜 진행형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도 실은 내 얘기를 설명해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 복음주의의 분화, 다원화 얘기에서도 그래, 지금 이것도 내 상태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복음주의에 대해서 회자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슈, 뭐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그래, 이것도 들어봐야지. 맞아. 그러면서 이슈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원화되는 것처럼 제 인식 속에서도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들어올 때마다 제 신앙도 점점 다원화되고 있거든요. 의식 속에서. 그냥 그래서 내 얘기다. 그리고 진행 중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 얘기다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많은 독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아까 이강일 소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 논의들 뭐 생소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정리된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특히 아주 어렸을 때부터 9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여러 신앙적 부침을 겪고 지금도 교회와 그리고 한국 기독교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재 나를 보는데 혹은 현재 지금 우리가 펼쳐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보는데 중요한 렌즈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